뛰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양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박정희 대통령 국민교회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어서 불교방송국 합창단 국방부 불합대의 반주로 7호가 고 박정희 대통령 인사를 합창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국민교회 헌장 목소리 너무너무 좋으네요. 와,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예요. 천상의 목소리에 목소리가 아주 지도자로서. 네? 아니에요. 안가 방송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법이 무엇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항상 자기 머릿속에 주관적인 걸 단정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많은 분쟁과 나중에 자존심 상해가 싸우고 여질이 틀려 싸우고 한국 사람은 묻는 거 모르죠. 묻는 거. 야, 희한한 어법이야. 박정희 대통령 진짜 목소리 정말 좋으네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보다 포네틱, 음성학적으로 목소리가 더 좋으네요. 힘도 실리고 여유도 있고 신념찬 목소리. 박정희 대통령 국민교회 헌장 목소리 너무 좋으네요. 저처럼 들어봅니다. 진정성이 떨어진 나 아까 점점 김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그분 아까 연설하는 거 제 방송 녹화 안 했어요. 모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탄핵됐다고 그런 연설, 그런 우리 옛날 대화마당 같은 모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저 눈치하고 싫어해요. 아까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 구태타 했다 그러는데 구태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안 나오면 나라가 망할 때 나오는 것을 구태타라고 하지 않아요. 구태타는 남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남의 권력 멀쩡한 걸 정당성에 있는 권력을 빼앗는 구태타라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 구태타 한 게 아니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 안 나오면 나라가 망할 지경 돼가지고 그건 완전히 그냥 밀려 나오는 전두환하고 박정희는 구태타 한 적이 없어요. 안 나오면 나라 망하기 때문에 그걸 구태타라고 하지 않아요. 남의 정권을 전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 김진 전원 적이 자꾸 구태타라고 그래. 기본적인 방향이 틀려먹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수사를 써도 핵심적일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탁 나올 때 그 순간 아웃.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욕을 해?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 욕을 하지 말아야지. 딱 한 단어, 핵심적 용어. 박정희 대통령을 구태타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문재인에게
대통령이라는 단어 쓰는 순간부터는 나머지는 이미 완전히 한수 접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우파가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 우파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파 원로들, 우파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 망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7푼이 8푼이들이 박정희를 팔아먹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날조 탄핵된 것에 대해서 아까 성창경 노조위원장처럼 KBS 공영 노조위원장처럼 지금 피를 토하는 성창경 씨 아주 울먹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된 거 박정희 유경수 여사가 지금 보면은 다른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는데 이 우파들이 박근혜 버리고 가자 하느냐. 저 주류거든. 주류 앞에 있는 주류들 박근혜 입고 가자. 그래야만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할 수 있다. 그거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 이 짝퉁들아 이러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연설. 아까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그분의 연설이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기운을 가지고 정치인을 가진 사람이 성창경 노조위원장, 나머지들은 거의 박정희 파리 수준 아닌가. 심지어 트루스포럼도 박정희 대통령 공적 잘 말하는 거 좋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을 덜 잡은 사람. 그러니까 뭐 좌파는 아니야, 나쁜 사람도 아니야. 우파의 강도가 떨어진 7푼이 8푼이 9푼이 정도. 성창경 노조위원장이 한 100% 정도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은 내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 집회의 오늘 제 평가였어요. 명목을 띠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지금 묵념입니다. 조총 쏘고 조총은 3회 발사됩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상대 조총 묵념합니다. 발사. 나 70%에 나 따라가지 못해요. 70% 어떤 데는 최고 큰 적이 될 수 있어. 저 밑에 있어. 조총이 저 밑에 있어. 저 언덕 밑에. 저 묵념. 밑에. 지만은 박사님도 오셨네. 지만은 박사님도 오셨네요. 이어서 유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천연희신 박근영 박사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씨 유족 대표로서 인사합니다. 박건영 씨 유족 대표로서 인사합니다. 박지만 회장님은 이상하게 안 오네. 박지만 씨가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박지만 씨가 와서 1분 내가 인사하고 가야 됩니다. 그죠? 저 노무현 때는 봐, 그 노건호 봐.
뇌물 먹고 죽어도 와서 인사하잖아. 참석해 주신 그거 왜 안 오지? 그럼 박정환 씨.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래 어려움이 가중되고 원래 박근영 씨가 하는 게 원래 남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성대한 치료식을 준비해 주신 민족중의 조금 아쉽네요. 정 회장님을 비롯한 김주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칭호해야 될까? 항상 TV 프로나 10월 26일 10월 행사를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10월 문신입니다. 10월 문신 헌법이 유신 헌법이 선포된 지 46주년이 됐고 그 전에 철사, 그 같은 72년도 철사 남북 공동 성명 평화통일 3대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남북 대화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제가 아버지를 특별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는 북한을 준수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헌국회에서 만든 절대 헌법 제1조부터 헌법 제4조까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헌법 거기 3조에 보면 북한 우리 동포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빨리 수복되지 않은 북한을 우리가 수복해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박근영 씨 연설이네요. 수혈을 한다면 그런 유신 헌법과 같은 강력한 그런 정치 제도, 선거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느끼시고 헌법학자들과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신 헌법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간단히 하기에는 너무 저동하니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때 그 기치를 들고 정치 체제를 우리는 개혁한다. 그런 명제하에 비상조치로서 비상대응령 선포라는 불국적 특단을 단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신 헌법을 5.16 혁명의 같은 선상에서 보셨습니다. 그때 그 5.16 혁명이 5.16 혁명이라고. 야, 영어를 제대로 쓰네요. 김진희가 구테타라고 그러는 거를 박근영 씨가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까 딱 한 단어가 김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국대기는 많지만 김진은 구테타라고 계속 여러 번 반복했는데 5.16 혁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네요. 남북 관계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또 하나 손색이 없는 아주 잘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한도 살피기가 힘든데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으로서 보이지도 않고 또 만날 수도 없고 또 오히려 북한 동포들은 저희 아버지를 미제 앞잡이, 괴뢰 도당, 타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외도를 해도 아버지께서는 헌법 준수의 정신으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런 그 인간적인 괴로움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시고 이걸 신속히 추진하시기 위해서 유신 체제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 당시에 왜 이런 헌법이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반대를 위한 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근처에 있습니다. 10월 17일 무신헌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 11월 21일인가요? 국민투표를 붙여서 92%라는
참여율, 또 투표율과 뭐 유신은 뭐 자꾸 얘기하나 오래.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저 우리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정신이 어디 혼 팔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신에 대해서 대통령 되시기 훨씬 전에 정치를 하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런 걸 안 읽으면 언제 읽을까 싶어서 가지고 아유, 나왔습니다. 자기 언니 빨 풀어주라 하고 이러니 뭘 자꾸 딴 얘기 하나. 공교롭게도 72년 말 유신헌법 발효 후 73년 가을부터 중동 전쟁으로 석유를 무기화하는 바람에 석유 파동이 났다. 당시 국제 경제가 1930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 내 언니 빨리 풀어주세요. 재기 불능 상태로 주저앉았다. 언니를 가다 놓는 것은 독재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말살이라고 파동을 극복했을 뿐만 거짓이라고 완전히 위기가 기회가 되어 울부짖고 아웃싱치고 늘어가야지. 그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옛날에 그 문구 가져와 읽거나. 예를 들어서 73년 3억 달러에 수입할 수 있었던 석유가 누가 더 나보다 안 1년 듣잖아. 사이에 동일 물량이 10억 달러로 다 뛰어올랐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을 하고 모든 물가가 덩달아 뛸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민족 자본, 부존 자원, 뭐 천연 자원도 없는 자기 아버지 그런 그 평창으로 지하 자원도 가시고 없는 나라에서 자기 언니 피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뭐 저런 거 옛날 자료 찾아 읽고 있나. 수출 드라이브라고 그랬죠. 수출 울부짖어라 울부짖어 온 국민들이 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창경만큼이라도. 훌륭히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 국민의 슬기를 결집시킨 바로 유신 헌법 아무도 기다마 듣는 사람 없죠. 만들어낸 유신 체제로 첫 번째 권력이 지금 유신 체제 뭐 유신 그 설명 못 되면 하나. 75년 월남 패망과 함께 정신없는 사람. 이고지나 반도의 공산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이 그런 분위기에 고무되어서 여기에 편승해서 남침을 기도했지만 결국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학술 발표 대회가 그리고 칠성남북 공동성명 바로 두 달 후에 바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계획을 윤색왕을 추도식은 감정의 날인데 왔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죠. 아버지는 총탄을 죽고 언니는 자기 탄핵에 맞아 죽고 대통령의 의무를 이게 대한민국이냐고 울부짖어야지. 네가 헌법학자가 지금 그 헌법학자 발표하지 세미나 하나. 아이고 정말 참 정신없는 것들 많다. 대통령의 그 구멍이라도 뚫리면 진짜 완전 남침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을 초도치 않았다면 북한이 아니겠죠. 추도한 게 아니고 세미나하고 있어요, 세계 세미나.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 밖에도 유신 기간 동안 중대한 국가적 무기가 뭐 남침용 땅굴이나 오늘 뭐 유신 발표, 유신 변호 발표 세미나 하나. 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없이 현충원 폭파 사건 같은 이런 위기 때마다 큰 동의 없이 우리가 극복하게 된 원인이 짜증나네요. 바로 유신 체제의 오늘 성창경 그 연설 그거는 정말 영혼이 담긴 오늘 성창경 씨 오늘 역시 그러니까 현재 좌빨들과 잘 싸우는 바로 그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성창경 씨 KBS 그 언론 노조하고 악랄하게 싸우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너무나 정확하고 100억 불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은 오늘 태극기 들고 좌빨들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박정희 추모자들이지. 요 뭐 박정희 팔아가지고 맨날 추모 숙모해도 근데 그 사람들 연사 선정해라는 거 봐라. 다행스럽게도 그런 목표가 모두 답답하다. 시기를 앞당겨서 실현됐습니다. 그것이 다 유신 체제 덕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유신 정우의 아 신정우의 사람들 주로 왔구나. 여기 주로 유신했던 때 사람들 주로 왔구나. 선생님 많은 분들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싸우나 나이 들었지만 어떻게 아버지께서 혼자 일을 하셨겠습니까? 다 우리 국가의 아 큰 이 자산 유신할 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구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후손들에게 유신 잘 가르쳤어야지. 당시 북한 GNP보다 밑돌던 우리나라 GNP 유신한 사람 때 75년에 비슷한 박근영 씨 좀 남의 집에 전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비자 안 쪼들리 좀 만들어줘. 한 사람은 1억씩 내가지고 유신 정우회 이런 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위대한 통치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딸이 집이 없어가 전전하게 만들고 빚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빚에 시달리게 만들지 말고 돈 내가 빚 좀 갚아버리죠. 돈이 없어가지고 빚 내고 어디 뺑당 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유신에 대해서 완전히 사기죄로 완전히 재판받도록 내 그랬잖아. 유신 정부에서 돈 좀 도와줘야지. 미리 씨에 또 다치면 날 때까지 돈 갈 때 사실만 지고 가나? 기부스를 한다고 하죠. 하나 그 남은 걸 떼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께서는 강권 통치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도 먼저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 환영을 베푸시다가 빨리 풀어달라고 동생으로 삼 외쳐주세요. 모든 국민들을 믿고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얼굴 일으키는 좋은 기회인데 고결한 정치 이념으로 아니 혼이 다른데 팔렸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국민을 얼굴을 일으키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데 차라리 뭐 아버지 같이 강력한 해야 될 얘기 안 하고 정치권을 유신 세미나 하죠. 예, 무슨 세미나고 지금 가족들이라도 가족으로서 울부짖어야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그 정신 없지. 이 주민들 남북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인가 유경수에서 살아 계시면 지금 뭐라고 그러겠어? 박근혜 빨리 풀어주라고 딱 한마디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걸 자기 대변에 얘기해야지. 미국에서는 대신 감옥을 사겠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 정신이 있어야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강건도 불구경하는 그래야 저 저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그러니까 흑인을 무시하고 저 사람 엄마 아빠 사람 아니야. 다음 세상에 흑인으로 태어난 딸도 아니야. 딸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라고 맨날 대마로 나와야 될 거 엄마 아니야. 아빠가 지금 묻어 땅 속에 보존하겠어요. 웃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죄 없이 감옥에 있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 정보들을 얼마나 보이지 그 않는다고 울분을 먹고 살기 바쁘다고 동생도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찬스라고 지금 국민한테 울분을 일으킬 좋은 좋은 기회인데 내가 저러고 이게 있는 뭐야 거기 내 친척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태기 집회 계속 나와야지요. 인간의 길을 언니를 걷기에 위해서. 또 진짜 살자. 김정일 치하에서 저 사람들 그래도 항상 뽕뽕 힘들 없죠. 참 정념이 없는 사람. 지금 북한 주민 생각하면 아까부터 계속 북한 주민. 그때봐야 뭐 감옥에 들어가겠어. 자기 언니 생각도 못하는 게 북한 동포 주민 생각. 아버지의 인간 성을 저는 지 언니는 생각 못하는 게 북한 주민들 생각하는 계속. 정신이 빠졌지. 거짓말 줄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훌륭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하여튼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네. 그게 한비자에서 나오는지 맹자에서 한비자가. 그거 뭐 생각나 된다. 고함 쳐라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라고. 지금 학술대회 하나. 짧은 학문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가 진리의 대의에서 볼 때 그거는 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게 말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가 계시다면 아버지를 크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다고 제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유 밭도 읽지 말고 고함 쳐라. F 용지 보지 말고 문재인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참 답답다 정말. 동물적 아웃은 최고죠 지금. 그럼요. 이제 F 용지 뒤지고 있다 지금. 문재인 닮아가지고. 당시 롤모델이라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야, 그 F 뒤지지 마라 문재인처럼. 멘트 아, 답답하다 정말. 우리 언니 빠르다 풀어도 우리 언니 풀어도 고함 쳐라. 그 F 용지 알긴 차고 그 F 찾지 말고. 짜증난다. 자유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군사부 일체의 그 존재로 아버지를 평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기 그래서 F에 뒤지고 잡았죠. 야구르트의 윤 회장님께서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윤 회장님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어려운 군대 시절에 그 연탄인가 뭐를 하여튼 좀 너무 추워 그러니까 그걸 보내드리셨답니다. 그걸 아신 아버지께서 참 꼭대기 같은 말을 많이 한다. 하셨답니다. 이제 저 사람 이제 정치인 이제 헷갈리고 있다는 결로 있잖아. 머리가 헷갈리고 있잖아.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회상하시면서 A4 뒤지고. 너희 어머니 훌륭한 것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와 나눴어도
돈 모으는 일이라든가 재산을 뿌리는 얘기라든가 참 그런 건 짜증나네요. 한마디도 없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어깨가 처지시면서 참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 아버지의 딸로서 그 대통령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 참 얼마 전에 저 사람 정치인 왜 저러나? 뉴스를 같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기업인이 조사를 받고 마지막 질문에 진술을 하는데 아주 대기업의 회장 진짜 횡설수설하네. 자세한 거 다 내가 말한다고. 모셨던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청렴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층에 있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우리가 계승할 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그때 박 대통령 계실 때는 스마트팜은 빈익부, 부익부를 길러내는 거라고 하더니 그분들이 딱 집권하더니 스마트팜만이 농촌 살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로 항상 얘기를 하죠. 또 여기 김진태 의원님 간 적이 있지만 대정부 질의 질문을 할 때 그래 박근혜 대통령 차고 넘치는 근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했을 때 현 법무부 장관께서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셨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항상 그때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에 어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야, 조원진 의원한테도 고맙다 그러라. 맨날 싸운다. 싫다면서 자동차에 타서도 꼿꼿하게 등을 대지 않고 앉아서 저게 무슨 갔던 정신이 없어. 꼭 박근혜 조원진 의원 대통령. 빼놔. 물론 학창 시절이지만 맨날 박근혜 대통령 풀어달라고 집회하는 조원진 의원 고맙다더라. 그런 말도 해라.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에 이인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학교에서 인사를 하면 다른 교수님들을 잘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 그네 뭐 학생 잘 있었어? 요즘 공부 저 사람 잘해? 지금 뭐 하고 얘기를 있나? 하지만 이인자 교수님은 인사만 하려고 그러면 냉랭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평소에 박근혜 학생의 인사를 잘 받아주던 대다수의 선생님, 교수님들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박근혜 학생이 우등상, 개근상, 정근상, 그 공로상 이거 다 받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주게 되면 지금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한두 개를 빼라.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박근혜 학생의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보기만 하면 딴 데로 피하고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그 이인자 여성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시면서 무슨 소리냐 대통령 딸이라도 정근을 했으면 정근상을 줘야 되고 개근했으면 개근상 줘야 되고 옛날 교육자들 우수상을 그랬지. 줘야 되면 해야지 무슨 옛날에 상을. 교육자들은 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었지. 말씀하셔서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생사를 사람. 다 휩쓴 그런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있지. 요새는 없지. 정교적 교육 받으면은 저런 원칙적인 교사가 사라지지. 그것을 제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거든. 시간 많이 흘렀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오래전에 얘기했다. 그럼 이제 시간 다 돼갑니다. 복을 여기도. 받으려면 내 딸아 이거는 미륵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하나니 이는 먼저 어지럽게 하고 난 뒤 바로잡는 천지의 이치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점지한 자는 모든 마가 먼저 발동하니 기름 화복 그러지 않습니까? 발동하니 능히 시련을 받고 나야 복이 이르느니라. 맞습니다. 먼저 안락을 누리는 자는 복을 받기 어려우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으라. 만일 당하는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애통히 여기는 자는 다가오는 복을 물리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그래도 후반 뭐예요? 매주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추우나 더우나 얼마나 추웠습니까? 원전 가운데 의원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해라.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애써주시는 대한애국당의 아. 조은진 대표님을 비롯한 잘한다. 그 지도층의 여러분들 또 우리 당원 그 여러분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까지 원전 나와주셔서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급 잘해준다. 말씀드릴 수 없는,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개별적으로라도 좀 통화를 하면서 유경수 여사 있으면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조원전 의원 가장 고맙게 생각할 기다. 감사합니다. 그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 조용히 제안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유족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오신 추념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아, 저 사람 너무 정말 섬세하네. 마음에 닿는 이야기 저걸 꼭 내가 기록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도 듣고 계시니까 결국 다 우리 아버지의 업적을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그 말씀이니 박수를 좀 요란하게 쳐주시는 것이 어떨까. 아까 박수가 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이런 거룩한 행사를 그러니까. 준비해 주셔서 모든 분들 고맙다 그러면 되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니까 박수 쳐도 그래서 되겠지. 헌화비 분양이 됐습니다. 어쨌든 헌화 분양 순서는 하나 분양합니다. 아, 여기까지 또 녹화 시간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도 우리 박건영 씨 조금 섬세하고 조금 너무 곁다리로 나간 듯 하지만 그래도 연설이 반듯하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언급 다 하고 잘하는 거예요. 기중 나왔네요. 그래도 유족이 가장 낫네요. 성창경 위원장 오늘 좋은 오늘 추도서 좋고 나머지는 별로 감동 못했어요. 오늘 생중계 방송이 안 돼요. 이거 녹화해서 업로딩 하니까 오늘 그래도 오늘 시간 딱 맞아 떨어지나 헌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